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을 요즘 전달드리면서 저 역시 가슴이 무척 설레이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소식을 접하고 나서 한 번도 내가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정말 큼직한 데서 정말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콘서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꼭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한 분 계셨고 또 어떤 한 분은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임영웅님이 어떤 노래로 무대에 설지 너무 기대가 된다. 모래알갱이, 폴라로이드, 런던보이도 좋지만 새로운 신곡이 얼마나 많이 발매될지 소시 이야기처럼 2집 앨범으로 정규 앨범이 발매될지 기대가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당초 싱글 앨범 또는 신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려면 많은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집 앨범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소씨, 시당초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당시 때 2집 앨범은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건 뭔가요? 그것이 복병이 아니었나.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2집 정규 앨범은 한참 뒤에 나오나 보다 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함께 탁 앨범이 발매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독특한 건 기존의 임영웅님의 이때까지 발표 소식을 보면 정규 앨범 한 번밖에 없긴 했지만 앨범이 먼저 발매되고 나서 타임블렛이 나오면서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쫙 소식이 순차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번엔 독특하게도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가 공개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소씨의 생각에는 아마 2집 정규 앨범 티저 영상 또는 신곡 티저 영상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먼저 공개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아니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 2집 정규 앨범 소식이 없냐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때까지 순서대로 본다면 정규 앨범이라던가 신곡 앨범 발표가 없이 바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아마 2집 정규 앨범 또는 신곡에 대한 티저가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앨범이나 신곡 공개가 되며 동시에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과 앨범 발매일까지 그 타임블렛이 스케줄표가 쫙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기대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격경사가 또 터졌죠. 임영웅의 유튜브 구독자 154만 명 돌파, 한 달에 10,000명 정도씩 또는 10,000명 이상 지금 구독자가 팍팍팍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나는 소식인데요. 금방 200만, 300만, 400만 될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0만 구독자가 넘고 나면 10만 명 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진출을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마마 등등등 각종 시상식과 임영웅님의 올해 동남아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 아마 해외 팬덤이 대거 유입되면서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1000만 명, 다이아 버튼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임영웅님의 또 송가인 씨의 보컬 선생님이 오빠 시대에 출연했다. 제자만 700여 명 정도 된다. 자, 바로 MBN 오빠 시대. 사실 미스터 트로트, 불타는 트롯맨에 이은 서혜진 사단과 이 미스터 트롯을 만들어낸 TV조선 사단의 전면전이죠. 이번에는 8090 오빠 시대라는 좀 독특한 오디션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빠 시대에 출연한 출연자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먼저 임영웅과 송가인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 겸 가수 장우람의 출연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닝한 제자만 약 700여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쭉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배출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가수 겸 보컬 트레이너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우람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자, 장우람 그리고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이름을 함께 검색을 해보니 이 오빠 시대 오디션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우람이라는 분을 쭉 한번 살펴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송가인 씨를 트레이닝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지금 이 기사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이전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만났던 이 가수 영진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 역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학창시절 만나게 됐었고 나아가서는 그때는 자신이 교수님이고 지금은 임영웅님이 오히려 선배님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우람이라고 하는 이 참가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이 장우람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사실 가수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최근에 나왔었던 이 오빠 시대에 대한 이야기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아마 이분이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2017년도에 이렇게 이미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되는 분 역시 유명 보컬 트레이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대목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송가인 씨를 가르쳤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분이 알고 보니까 바로 슈퍼스타 K6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가수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히든싱어에서도 이 김현우 씨의 모창으로 또 유명하게 나왔던 이 역할로 나와서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탔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영웅님을 가르쳤던 보컬 트레이너라니 사실 이 송가인 씨와 임영웅님 둘 다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미스터 트롯 또는 미스트롯과의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의 인연이 MBN으로 넘어간 이 서혜진 PD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서혜진 PD가 제작하는 오빠 시대라는 MBN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출연까지 확정 지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모르겠어요.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결국 서혜진 PD가 또다시 임영웅님을 엮어서 이 프로그램 또 본방사수하게 만들려는 시청률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는 또 스승님이라고 하니 이분이 또 어떤 썰을 이 방송에서 풀어줄지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만약 여쭤보신다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방송에서 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그 편은 봐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론 뉴스 기사나 소시와 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서혜진 PD의 이런 시청률 확보를 위한 이 방법에 굳이 편승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막강하구나 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더불어서 이 기사에서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발휘됩니다. TS 트릴리온,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광고 재계약을 한 바로 그 TS 샴푸 회사죠. 그런데 소외된 분들을 돕기 위한 이웃 돕기 바자회에 이 TS 샴푸를 또 후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개그맨 박준영 씨, 뭐 개그맨 분들과 뭐 가수 박상민 씨까지 뭐 다양한 분들이 등장을 해서 이 바자회를 여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기부천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TS 샴푸 역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선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역시 그 가수의 그 광고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오빠 시대와 같은 모습을 서혜진 PD도 하는데 TV조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TV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트롯 3 방송일은
참가자 모집 시작. 제2의 송가인 양지은을 찾는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미스트롯 3에서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을 언급하기에는 TV조선이 좀 많이 민망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맞죠. 미스트롯의 우승자인 1대 진인 송가인 씨도 있고 2대 진인 양지은 씨도 있는데 미스트롯 3에서까지 제2의 임영웅이라고 외치는 순간 뭐 이거는 임영웅님 시리즈도 아니고 굉장히 좀 비판받을 뻔했는데 보니까는 미스트롯 3가 이렇게 또 런칭을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서혜진 PD의 MBN 방송 프로그램과 이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계속하여 이 경쟁을 벌이게 될 거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 글쎄요. 도대체 이 트로트 열풍이라는 단어가 이미 끝이 난 지가 수년이 흘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탑6 트롯맨들조차 트롯이 아니라 다장르로서 여러 음악 장르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 속에 언제까지 TV조선과 서혜진 PD는 트로트라는 것을 자꾸 놓지 않을지 어찌 보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들이 가장 성공을 하고 부흥기를 이끌었던 장르 자체가 트로트이다 보니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르의 한계는 결국 드러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스승이라고 나온 이 장우람이라는 가수도 슈퍼스타 K에서 무려 6번째 시즌에 나왔던 가수인데요. 슈퍼스타 K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 첫 단추이지만 시즌 6까지 본 분들 잘 없을 겁니다. 미스트롯 3나 미스터 트롯이나 또 서혜진 PD 사단의 불타는 트롯맨 시리즈, 불타는 트롯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은 점점 시청률 하락과 점점 망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깨어있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들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스타들이 아직까지도 뭐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그것이 이 스타들의 스타성 덕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프로그램 기획력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오는 이 오판이 결국 프로그램의 재탕을 연속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타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빛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빠르게 전달드렸었던 프로그램이죠. 나태주님과 박군씨가 등장하는 이 트롯 노래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군 노래자랑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간접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며칠 전에 방영했던 장면 중에 이 두 사람이 의정부를 방문합니다. 의정부를 방문해서 자신들의 인지도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어린 친구들에게 질문하자 이러면서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았는데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들 아냐? 역시나 모른다. 라고 대답해서 두 사람 모두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받는데 누굴 아냐라고 물어보니 임영웅 알아요 라고 합니다.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모를 수가 없구나. 역시 그분은 다들 알고 있구나 라는 반응을 또 이렇게 쏟아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특히 의정부 하면 포천하고도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윗지방으로 갈수록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모르는 경우가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린 친구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을 아주 빠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임영웅은 알아요 라는 대답이 나왔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또 한 번 볼 수 있죠. 이 모래알갱이가요 미국 빌보드 총 10주 동안이나 차트인을 했습니다. 연속 차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190일을 기록하면서 10주 차트인을 해냈다. 대단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일을 기록했어요. 비록 순위는 좀 하락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빌보드 차트 진입은요. 국내 가수 중에선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엄청난 쾌거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죠. 그 2집 앨범은 더욱더 다장르일 것이고 정말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뭐 영문 가사라던가 아니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장르의 노래를 발매하게 된다면 이 빌보드 차트 진입, 모래알갱이만이 아니라 다른 노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2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아티스트 임영웅님인데요. 자, 이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영웅시대 팬분이 멋지게 요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을 배경으로 이렇게 임영웅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마치 우주와 지구가 맞닿는 이 모습으로서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데 아담과 이브라는 명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아담과 이브를 보면 인간하고 신이 이렇게 손가락을 탁 맞닥뜨리면서 뭔가 천지개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천지개벽되듯이 우주에서의 멋진 컨셉으로 임영웅님의 새로운 신화가 쓰여지는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요 다음 사진 같은 요런 모습의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2집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휴식도 매우 중요했는데 축구도 하고 지인들도 만나고 그 많은 에너지를 충족시키면서 이제 우리의 슈퍼스타가 우리 곁으로 다가올 날이 코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겨울 직전에 콘서트와 이 앨범 발매까지 일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니, MBC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도 임영웅 하반기 전국 순회 콘서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콘서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방송에서의 등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임영웅이 올해 하반기에 I'm Hero라는 제목으로 전국 순회 콘서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SNS를 통해 콘서트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지난해 열린 콘서트 역시 모든 공연이 매진됐고 약 24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MBC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굉장히 대박이 날 거다. 이미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약 10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에게 또 많은 방송과 관계자들에게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는 더더욱 깜놀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현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일명 임영웅 닮은 꼴로 좀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인데 보니까는 내신 윤도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윤도현 가수분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영웅재중 아시죠? 예전 사랑의 콜센터 때 임영웅님하고 또 이름이 똑같다라는 그것만으로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봤었던 편 기억나실 겁니다. 요때였죠? 자, 태어나니까 난 영웅이었다. 원조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요 사랑의 콜센터 때의 방송편이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때 나왔던 분이 바로 영웅재중,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윤도현님이 없는 자리를 스페셜 DJ를 맡고서 이렇게 윤현민이라는 배우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자,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을 하는 배우 윤현민 씨가 한 청취자에게 질문을 받아요. 가수 임영웅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라는 이런 질문에 안 그래도 임영웅 씨가 이 트롯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셨을 때 예능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하셨다. 윤현미 씨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전 너무나 영광이다. 라고 겸손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웅재중 씨가 또 임영웅님을 봤잖아요. 이날 방송을 이렇게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로 옆에서 임영웅님을 봤던 영웅재중님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두 분 다 키도 크시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윤현미 씨가 놀랍게도 또 그 당시에 재밌게도 메이크업 팀이 둘 다 같은 팀이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하고 이 배우 윤현미 씨하고 같은 메이크업 팀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헤어 메이크업 같은 걸 좀 스타일링 할 때 임영웅님하고 유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좀 닮았나요? 임영웅님하고 조금 닮았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임영웅님을 하도 몇 년 동안 보다 보니 임영웅님하고 닮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해 보이면서도 좀 귀티나 보이는 외모에 작은 얼굴에 동안에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너무 칭찬 일색으로 가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만큼 임영웅님이 참 다양한 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거 못지않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깜짝 놀랄 쾌거 소식이 있습니다. 8월 스타 브랜드 평판 탑3에 올랐다. 탄탄한 음원 소비층을 확보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달에는 임영웅님이 역시나 탑3에 들어갔습니다. 방탄소년단, 임영웅, 싸이 이렇게 탑3에 들었고요. 7월달 역시 임영웅님은 탑3에 들면서 방탄소년단 바로 뒤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임영웅님이 6월, 7월간 다르게 이번 8월달은 3위에 랭크가 됐어요. 아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임영웅님이 3위를 했지만 임영웅님 뒤에 누가 위치했죠? 바로 방탄소년단이 위치를 하고 있다. 1위에는 뉴진스. 뉴진스가 신곡을 들고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도 이제 필드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두 스타 같은 경우는 특히나 8월 달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평판 지수가 이례적으로 높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임영웅님은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은 방탄소년단보다도 앞서는 기록을 8월 달에도 굳건하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만 놓고 봐도 발음이 왜 이렇죠? 이 지점만 놓고 봐도 임영웅님이 방탄소년단을 앞서고 있는 만큼 이 브랜드 평판에서 항상 최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엄청난 파워. 그러다 보니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소식이 어디까지 희소식이 됐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관하고 진행할 대기업 CJ ENM에도 당연히 큰 쾌거 소식이 됐을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상세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최하는 것만으로도 CJ ENM은요, 수백억 원의 수익을 이미 올 하반기에 확보해놨다.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는요, 엄청난 단위의 천문학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CGV,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 공간 사업자로 진화했다. 무슨 말일까요? CJ라고 한다면 이 CJ ENM도 있고 CJ ENM 산하에 CGV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GV가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 공간 사업자로 진화했다.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니 허민회 대표,
넥스트 CGV, 우리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 이 허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바로 CJ CGV의 대표입니다. 이 CJ CGV 대표가 왜 다음 CGV, 우리만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체험 라이프 스타일의 공간 사업자로 이 CGV가 진화한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허민의 CGV 대표는요, 올해 영업이익은 2019년 수준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 바로 이분이 CGV의 대표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 최초로 반기 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CGV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 사태 때 이 영화 산업이 정말 침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을 보았다. 하반기에는 전사 기준 74%의 관객 수를 회복했고 2019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체험형 라이프, 가상공간, 4DX, 스크린X 등을 점점 더 확대하고 이것이 CGV의 미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 대표는 넥스트 CGV 전략으로 특별관 확대, CGV 단독 컨텐츠 다양화, 한국형 엔터테인먼트 공간 사업자로 진화 이야기를 하면서 4DX와 스크린X 등 특별관을 확대하고 임영웅 콘서트 등 CGV 단독 컨텐츠를 선보이는 한편 극장 공간을 한국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 공간 사업자로 변모하겠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I'm Hero The Final. 특히 가수의 콘서트 영화로서 역대급 대기록을 세웠던 이 영화로서 이 CJ, CGV가 말도 안 되는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당시 때 수만 원, 만 원대가 아니라 2만 원 이상 되는 일반 상영관보다 훨씬 비싼 4DX, 스크린X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잘 보지 않죠? 그런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스크린X 상영관은 그냥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CJ, CGV가 하는 말을 보세요. 앞으로는 저런 4DX, 스크린X,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실제로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스크린X 상영관을 더욱더 늘리는 그 기준점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초대박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대박이 났기 때문에 저런 발표를 할 수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떤 콘서트 무비였습니까? 바로 전국 투어 콘서트 무비였죠. 더불어서 전국 투어 콘서트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모습을 담은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 마이 리틀 히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다시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CGV가 상영 안 하겠습니까? CJ ENM 측에서 이거 촬영 안 할까요? 아마 이 I'm Hero The Final보다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엄청난 콘서트 무비가 제작될 것이며 스크린X만이 아니라 나아가선 4DX,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이 입체적으로 막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가상 공간처럼 느껴지는 콘서트 무비로까지 제작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장되어 있는 흥행이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엄청난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방탄소년단의 관객 기록조차 앞설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2집 앨범으로 예상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이거 영화로 제작 안 하겠습니까? 또 영화로 제작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상태이다. 이 가운데에 겹경사가 또 있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님이 이렇게 영화관에서조차 엄청난 CJ라는 대그룹까지, 대기업까지 지금 엄청난 사업 분야로 확장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12월 14일 필리핀에서 개최한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분명히 연말에 있을 시상식에 참석해야 되는 만큼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면 아예 내년이 되거나 아니면 시상식을 위해서라도 가을 콘서트 9월, 10월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실제로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시상식들 중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당장 10월달 초에 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12월 14일 날 필리핀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등장 안 할까요? 전 충분히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작년에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필리핀, 동남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서양권을 제외하곤 아시아에서 콘서트를 하게 될 경우 일본, 중국, 동남아 중에서 동남아도 굉장히 유력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어요. 동남아에서도 이 K-팝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인도네시아에서조차 이름을 알고 노래를 알 정도로 이미 벌써 해외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일본에서 등장을 했었던 만큼 이번 필리핀에서의 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일정이 9월, 10월 달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집 앨범 또는 더블 싱글 앨범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곡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임영웅님의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연말에 있을 시상식 이전에는 대다수가 종료가 될 것이다. 물론 시상식이 있어도 임영웅님은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고 등장하기 때문에 연말에 저번처럼 앵콜 콘서트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뭐가 됐건 이제 매일매일 기다리는 시간이 축제와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